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데스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유익함을 얻고 있는 인간 수업. 자, 뇌의 선호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뇌, 그 뇌의 영역 중에 8가지 영역으로 선호도를 나눠서 정말 균형적인 그런 뇌 발달을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고, 지난주, 지지난주 구성력, 열정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지난주에는 박사님 네. 열정지수가 정말 높은 친구들, 그쵸, 자기중심적이고 과했을 때. 때, 네. 오늘은 이 열정지수가 또 낮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네네, 오늘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예.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많이 알려져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유튜브 보면 정말 다양한 예.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뇌를 검사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아이들이 바로 이 열정 지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없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더 지나 보면 아마 많은 센터에서 이 열정 지수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스크린보다 훨씬 심각하게 아마 사회적으로 대두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과했을 때,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근데 지금 박사님이 요즘에 센터나 이런 자료를 보고 또 조사를 해볼 때, 면담을 할 때 지금 낮고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뇌 자체가 이 열정 지수가 바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열정 지수는 우리 뇌에서 얻는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 얻는 거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을 얻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을 하는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 나왔을 때, 예.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다. 이 열심히 한 거를 지워버려서 그 다음 도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얘네들은 그 열심히를 빼고 도파민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디어는 도파민이 바로 나오잖아요. 열심히 없어도 나오죠. 그냥 나와요. 그러면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야, 공부도 해야 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얘 뇌는 배만 부르면 돼요. 굳이 힘들게 그걸 왜 해요? 도파민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정신 연령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방 안에서 핸드폰만 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열정 지수가 없는 아이들은 학생 때만 공부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열정 지수가 적당히 없는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자, 기능이 없는 사람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까 뭐처럼 형광등을 못 갈아서 안 갈아요. 또 뭘 만지면 고장 내니까. 그렇죠. 근데 열정 지수가 없는 사람 아예 손을 대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잘하는데 아예 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면 직장도 다닐 수 있죠. 예. 머리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일은 자기가 딱 정해진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하죠. 집에 들어오면 아무 일도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열정 지수가 적당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다 더 없으면 직장 가기가 싫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자꾸 나한테 뭐 해라 뭘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어디 숨죠. 그 자꾸 숨어요. 그래서 방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죠. 얘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병들면 혼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미 병 들은 거예요. 그러면 스크린 중독은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스크린 중독을 엄마하고 막 싸우기라도 하고 우기라도 하잖아요. 얘는 단절이에요. 단절. 문 잠궈버려요. 들어오지 마. 그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병이라는 거죠. 요즘 뭐, 그런 애들이 많죠. 가면은 히키코모리 그렇죠. 그렇게까지 발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방콕. 많은.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든 헬리콥터 보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원리.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겪었던 거를 사람들이 헬리콥터 뭐가 뭐지 하는데, 어떤 애들이 그렇게 되냐? 우리 애는 설마 그렇게 되지 않겠지? 그럼 이미 그렇게 키우는 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는 저렇게까지 은둔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보면 은둔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박사님을 우리 아이의 지금 어떻게 그걸 좀 점검해 볼 수 있나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옛날에는요 결손 가정 애들이 많았잖아요. 어. 어머니 아버지가 막 혼내고 술 먹고 막 음. 폭행하고 막 그래서 결손 가정 때문에 문제가 된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엄마 아빠가 너무 떠받들어 키워서 문제가 많아졌죠. 이게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지금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떠받들면서 키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내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 집보다 더 사랑해주고 어떻게 내가 최고로 너를 이 땅에서 사랑으로 최고로 키울 거니라고 하는 생각이 모순점이라는 거죠. 아이가 세상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자 엄마가 스트레스는 다 막아줄게. 너는 잘 커. 이게 뭐 온상에서 갖다 가둬놓는 거죠. 내가 다 방패가 되어준다. 그러면 햇빛 받으면 안 돼. 추우면 안 돼. 바람 불어도 안 돼. 자 이렇게 엄마가 내가 사랑 다 막아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도파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이걸 실패하냐면 옛날에는 결손 과정 눈에 보이잖아요. 어우 저 집에는 문제가 되겠다. 눈에 보이잖아요. 다 예, 옆집도 예. 이거는 안 보여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아이가 아까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으면 돼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면 이 뇌 안에 나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생각하는 칩을 하나 넣어서 이제 얘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로봇이죠. 그 전에는 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배터리가 없는 그런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경이 왔을 때 그 역경 지수가 정말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있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높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뭐 돌파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열정 지수가 이제 바닥이에요. 너 뭐 좀 해볼래? 싫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싫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싫어할 열정이 수 있어. 없잖아. 싫어. 그럼 뭐 할 거야? 나 그냥 시켜다 먹을 거야. 가서 엄마 아빠 다 먹고 와. 난 집에서 혼자 시켜 먹을 거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재미난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재미가 있고 도파민이 나와서 도전을 얻고 새로운 걸 하고 싶고 막 그래야 끊임없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어쩌다 나이가 들었어요. 알바라도 해볼까? 나갔었는데 제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봐. 에이, 안 가. 왜 안 가? 애가 날 이상해 봐. 날 이상한 취급해. 왜 스스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콕이에요. 방콕 하나의 특징은 과민해요. 열정은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무슨 말만 하면 과민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마음이 여리지 않아요. 대부분. 그 마음이 여리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안 하고 다 카트 시키니까 이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또 병원에 가도 정신과 가면 어떻게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합쳐야 되는데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열정지수가 없는 아이들이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아마 스크린 중독만큼 사회에 많은 지역에 많고 지금도 우리가 가끔 보면 방콕하는 애들이 몇 명이다, 청소년들이 몇 명이다, 대학생이 몇 명이고 성인이 몇 명이다 나오죠. 이게 이제 아마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사회적으로 엄청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니 박사님, 우리가 아까도 사랑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주니까 이제 어떻게 편하게 해줄까, 네. 뭐 해줄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열정 지수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철학 그리고 네. 열정 지수 이거를 좀 높이게 할 어떤 방법도 한번 좀 솔루션 제공해 예를 주실 것 같아요. 들어서 공주처럼 옷을 입혔어요. 너 이거 엄청 비싼 옷이야. 구두도 엄청 비싼 옷을 시켜서 얘는 함부로 안고 굴르고 장난치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얘는 갖춰놓어. 이 옷에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놨어요. 뇌발달을 가둬놨어요. 그냥 추리닝 편하게 입으면 애가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아무데나 이게 뇌발달이잖아요. 그 뇌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아무데나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안 돼 이것만 먹어. 안 돼 이거 먹어. 안 돼 이 옷 입어. 안 돼 이거 해. 안 돼 그러면 얘는 그다음부터 내 생각은 안 되는 거구나. 그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떤 옷 입어? 엄마 뭐 먹어? 이렇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이제 엄마나 고등학생이 엄마나 신발 어떤 거 사? 대학생이 엄마나 티셔츠 어떤 거 사야 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런 아이로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건 아주 간단해요. 엄마가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아닌데 왜 어떤 아이든 문제가 있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에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방송 듣고 있으시면요, 정말 내가 아이에게 지금 다 너무 이뻐서 챙겨주고 있지 않을까, 즉 아이의 생각을 내가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함정이 뭐냐면 중3에서 고등학교 돼야 나타나요. 현상이. 네. 그러니까 쭉 만들어져서 계속 만들어지다가 결국 어머니가 손을 놓는 2차 사춘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무기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뭐 영재처럼 공부도 잘하는 애도 있고요. 그때는 운동선수, 축구도 막 선수처럼 잘하는 애가 많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때부터 모든 걸 끊어요. 그래서 속아요. 아깝죠. 예. 너무 좋은 인재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휴, 엄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네요. 너무 너무 심하죠? 우리 엄마들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아침 방송에 벌써 지금 집중하셨다는 네, 것 네, 자체가 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특별히 이 열정 지수가 낮은 친구들, 너무 우리가 또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방식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 키우면 더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사랑, 네. 더 그냥. 그래서 은혜가 뇌를 올릴 수 검사해 보면요, 할머니가 키운 애가 있어요. 예, 할머니가 키운 애가 있어요. 할머니가 키웠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할머니들이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이미 뇌 안에 딱 나와서 제가 딱 검사하자마자 할머니가 키웠죠?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박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심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쩌면 독약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만 하냐면 그만큼 이거는 나타나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면 그 어느 것부터, 아까 얘기했죠, 스크린 중독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를 정말 잘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기다려준다. 성질 급한 엄마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철저히 아이를 기다려주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려주는 훈련. 야, 이거 정말 쉽지 네, 않은 것 어렵죠. 같아요. 속 터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홍양표 박사님의 인간 수업, 여러분 이 영상 링크 공유하시면서 또 도움 받으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홍 박사님이 일부러 오늘 더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자극적으로 더 네, 이렇게 네, 좀 더 맞습니다. 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앞으로 이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좀 꼬집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공유해 주시고 좋겠고요. 우리 홍 박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시각적 통찰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